안녕하세요. 장진주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시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무한 발산하는 세종 슈틸레 앙상블의 김푸르리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 슈틸레 앙상블의 김푸르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만 들어도요, 굉장히 푸른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 싱그러운 느낌,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네, 순 한글 이름이고요. 원래는 김늘푸르리 이렇게 5글자였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놀림을 받고 또 너무 기니까 최종적으로는 김푸르리라는 이름을 이제 결정이 됐고요. 뜻은 이제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짓고자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다고요. 네.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님 같습니다. 작년 중순부터는 이 세종 슈틸레 앙상블의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세종 슈틸레 앙상블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저희가 모두 다 유럽에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단원들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단원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1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이올린 1, 2, 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또 이제 플룻, 작곡가, 또 행정 담당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7월에 창단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모두 유럽에서 공부를 한 인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로 모이게 됐나요? 처음에는 저랑 음악 감독님이 이제 베를린 학교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만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사실 유럽에서 활동하던 연주하던 그런 게 너무 그립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연주를 해보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창단 연주회가 또 열렸다고 하는데 그 연주회는 또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가 그 유럽으로부터의 초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비행기장 컨셉으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 티켓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뭐 비행기 티켓처럼 이렇게 했고, 또 로비를 가시게 되면 진짜 마치 비행기장에 온 것처럼 또 입구를 뭐 탑승구, 이륙, 착륙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요. 또 무대 연출도 뭐 캐리어를 갖다 놓던지, 네. 또 저희 이렇게 사회자분이 그 뭐죠? 승무원복? 네, 승무원 복장을 그런 하고. 복장도 하고 하면서 좀 연출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영상을 또 띄웠을 때 그 각 곡에 맞게, 프로그램에 맞게 각 나라별로 또 건축 양식이라든지 또 미술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함께 가미해서 복합적으로 또 복합 예술을 선보였고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연주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응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사실은 기대는 정말 안 했어요. 사실 인지도도 없고 또 홍보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전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세보니까 350여 명의 와. 관객들이 와주셨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놀란 게 타지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멋진 후기까지 이렇게 남겨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도 우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이들이 울면 어떡하지?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음악의 힘을 믿었거든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또 음악의 힘으로 품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아이들이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도 기획을 하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도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비를 털어서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클래식 공연 이러면 티켓 값을 지불하고 가는 게 아직은 이제 정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주자가 직접 사비로 공연장을 대관하고 또 좌석권을 사서
드리는 이런 문화고, 또 끝나고 개인적으로도 도와주신 분들한테 또 사례도 해야 되고, 또 디풀이라고 하는 회식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술가들이 한 번 공연을 하면 정말 많은 부담이 돼요. 세종시에 이렇게 공연을 할 만한 공연장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대관을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름이 있는 단체냐, 또 이제 클래식이라는 것에서 관객들이 뭐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뭐 외부에서 왔을 때는 유명한 단체가 왔어도 관객보다 연주자가 더 많은, 제가 끊임없이 도전해서 네. 한 번만 꼭 만나달라, 저희가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만나 뵙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보시고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서 연주회를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할 때는 우리 같이 즐기자라고 네.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번 연주회가 단원분들이 더 힐링이 되고 즐거웠던 연주회가 됐다고 하는데 반응들이 어땠나요? 진짜 리허설을 했을 때, 와,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리허설 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교감이라고 하죠. 네. 이게 딱 주고 받고 서로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들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열정이 너무 넘쳤고, 다 리허설을 하고 나면 진짜 땀 범벅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슈틸레 앙상블이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많은 이름 중에 슈틸레 앙상블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슈틸레라는 말은 독일어로 평온, 안식 이런 말을 뜻해요. 네. 저희 음악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또 치유가 됐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체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듣고, 그런 목적에 맞게 이름도 지어야 된다. 단원들 중에서 모두가 세종에는 연고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세종에서 앙상블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도 새로 시작하고요. 네. 저희도 한국에 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에 그러네요.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문화예술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이렇게 연주에 오시면 기대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앙상블이 정말 세종시에서 트렌드 마크가 됐으면 하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세종에서 꾸준히 연주회를 계속 열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소로 잡았고요. 최소 정기 연주회를 전 단원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작게는 이제 큰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음악회나 또 뭐 해설 있는 음악회, 또 이제 기획 연주를 계속 기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연주회 하게 되면 저도 꼭 불러주세요. 그럼 예. 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연주회와 더불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요. 처음에는 사비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2018년도가 되면서 국가 예술 지원 사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고, 또 1년에 지금 이번 연도에 2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게, 또 신선하게, 또 관객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인 세종 슈틸레 앙상블의 김푸르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고향은 어딘가요? 세종시는 아니죠? 저는 강원도 동해입니다. 강원도요. 네. 네, 그럼 어렸을 때 좀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놀았던 경험, 기억나는 경험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너무 좋죠. 예, 제가 뭐 대도시 가면 사실 바로 알아차려요, 체질이. 이런 뭐 알레르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연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첼로를 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첼로를 하게 됐나요? 저는 초등학교 8살 때부터 첼로는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저는 뭐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그저 그냥 순수하게 학교만 다니고 재밌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중간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이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전만 해도 나 첼로 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엄마 나 그만두게 해줘.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분 만나면서 정말 음악이란 게 이런 건가? 정말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렇군요. 오늘날의 김프리 대표가 있기까지 어머님의 헌신이나 이런 열정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뒷바라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오디션 테이프를 하나 들고 러시아까지 가셨다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사실. 모르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오케스트라랑 협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테이프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는 같이 안 갔거든요. 혼자 네. 가셨어요. 와. 러시아에 가셔서 당시에 이제 차이콥스키 음악원이랑 그네신 음악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직접 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 환경이나 이런 치안이 조금 많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나 대학교 어디 가야지? 이렇게 이제 말하다가 엄마께서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독일 가보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저는 그때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당장 시험이 코앞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기 싫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나 독일 갈래. 이러한 게 좀 철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쉽게 결정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엄마는 그 전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독일로 갔으면 하고 알아보신 거네요. 네. 네. 그런데 가서는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낯설고 또 모든 게 서투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점 특별히 없었나요? 저는 사실 성격이 좀 심하게 긍정적이에요. 모든 일을 네. 봐도 이렇게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성격이 잘 아니라서 그런 성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제가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사실 언어가 상당히 빨랐었어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도 전혀 없었고 사실 학교 입학도 그렇고 뭐 대학원 진학도 그렇고 그 이후에 오케스트라 활동도 그렇고 정말 그냥 순탄하게 됐어요. 또 적응력도 빠르고 워낙에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는 또 여러 나라에서 음악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큰 어려움도 없었나요? 오히려 힘든 점은 저는 많이 못 찾았어요. 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또 뭐 실력적인 면에서도 제가 그렇게 뭐 '첼로를 잘해야겠다.' 뭐 이러한 욕심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다 해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 보고 싶었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었고 목표가 '내가 유명한 첼리스트가 돼야지.' 뭐 이러한 목표는 사실은 없었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정말 놀라운 건 독일에 가서 6개월까지만 생활비를 지원받고 그 이후부터는 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제 언어가 좀 빠르다 보니까 뭐 박람회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터 클래스, 뭐 통역 이런 걸로 사실 조금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원서 작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면서 했고 또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와. 네, 또 잠깐이지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잠깐 네. 근무를 하면서 뭐 생활비 걱정할 만큼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볼 수 있었어요. 야, 역시 도전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하다 보니까 길이 항상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게임 회사 직원부터 또 게스트하우스 운영, 박람회 통역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인생에도 참 많이 도움이 됐죠? 경험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는 사실 공감하고 하기 어렵지만 그 현장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실 때 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업 수단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제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 이러면 사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어요. 그냥 네. 페인트를 직접 사와서 직접 칠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50km 이상 나가는 것도 오빠랑 둘이서 버스에다가 싣고 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직접 나서서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끼기도 했고 또 나름 애착도 더 많이 갖고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생을 제대로 즐기면서 독일 생활을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원래는 독일에서 계속 뼈를 묻고 싶었어요. 네. 원래 영주권을 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일을 한 거고 정말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누군가가 베를린 필하모니에 제 자리를 마련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은 자리를 주고 정말 뭐 높은 자리를 주더라도 제 스스로는 그게 안 들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강원도에서 살았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 자연적인 공간에 가서 그 이제 음악으로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복합 예술 공간을 꿈꾸면서 이제 한국에 그 꿈을 안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클래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클래식이란 어떤가요? 기회가 적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다가가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는 음악이잖아요. 또 한 곡 하면 또 정말 긴 시간을 소요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요소들을 가미해서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까, 또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까, 이렇게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회가 적어서 클래식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데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기회도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베를린에 있으면서 필하모니 주최로 특수아동 음악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 리더로서 활동하면서 그쪽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 가서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특수아동도 하고 또 소외계층 아이들 또 뭐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제가 진짜 사실 열정을 많이 쏟고 있어요. 지금 현재 또 음악 교육 이렇게 가르치는 음악 교육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결국은 인성 교육이고 결국은 사회적인 이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목적을 또 바로 세우고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젊으신데도 앞으로의 큰 그림이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변화하는 모습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들이 처음에 엄청 낯설어해요. 모든 상황에서. 근데 저는 아이들이랑 같은 눈높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아이의 그 딱딱한 관계를 벗어나서 정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냥 풀어줘요. 대신 겉에 이런 길만 이제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만 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 상상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뭐 계속 발전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악가라고 보자니 또 교육공학 같은 네, 교육공학자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굉장히 교육 철학이 깊으신데요. 블루 플레임 인 아트라는 그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단체인가요? 네, 블루 플레임 인 아트는 예술 안에 뜨거운 심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젊은 청년가들이 모였는데 뭐 미술 하시는 분, 작곡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 이렇게 모여서 이거는 온전히 문화예술 교육 단체예요. 저희가 진행했던 게 아파트와 아파티스트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아파트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PBL이라는 문제 중심 학습법이라는
거를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아파트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또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또 고민하고 또 저희는 옆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 안에서 파티도 연 적이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교육도 가면서 정말 사실은 요즘 현대사회에 보면 삭막해요. 아파트 위아래 누가 사는지도 사실 모르고 네. 또 층간소음의 네.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꼭 굳이 집 밖에 나가서 내가 공연장에 찾아가서 향유하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 정말 삶 가운데서 가깝게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했고 이 단체 또한 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단체에 또 따로 모여서 교육적인 방안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시라고요? 네, 저희가 음악 감독님의 의견도 있고 저도 있고 나중에 음악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그런 네. 커다란 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연주도 중요하지만 또 후학 양성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아이들이 또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보고 또 교류 연주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 이번 연도 9월에도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고 또 독일로 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봐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더 큰 꿈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저도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는 연주가,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 그리고 공연 기획자까지 이 세 가지 꿈을 향해 도전하는 김푸르리 대표를 저희 파워 인터뷰 인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say what's on my mind. You should have